어, 목이나 허리에서 통증을 느낄 때 지금 이제 목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임상에서 볼 때 협착이나 디스크가 있어도 실제로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리고 또 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준환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각근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승모근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 점점 그 앞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목이 앞으로 나오면서 어깨가 둥글게 되는 라운드 숄더가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주시는 것. 물론 이제 마사지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실 수도 있지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뭐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그 주변 부위의 근육들, 이제 판상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절히 풀어주시면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머니께서 호소하시는 증상은 목의 뒷부분이 아니라 목의 옆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 목의 기밑에, 옆부분의 네. 통증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릴게요. 네네. 우리의 몸은 척추로 이루어져 있고요. 척추에서 옆으로 다 신경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의 몸을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네네. 우리가 감각을 느끼게 되는 신경들은 목의 예. 옆쪽을 통해서 빠져나와요. 그런데 예. 이 예. 신경의 지배층을 이루는 그 위층에 근육이 있습니다. 사각근이라는. 이 사각근이라는 근육들이 신경 위에 있어요. 이 신경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각근이 만약에 어머니가 평상시 생활하실 때 이 사각근이 긴장되는 생활을 축적하셨다면 네네. 또는 사각근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동작을 많이 하셨다면 네네. 사각근이 짧아지고 두터워집니다. 그렇게 네네. 되면 사각근이 신경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압박하기 네.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느끼시는 귀 밑에서 느끼는 따가운 느낌, 깜짝 그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나타날 수 전기 있어요. 통화하니까 탁 치는데 꼭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예, 지금 어머니가 탁 말씀하시는 증상이 그러한 신경이 포착되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치료는 예. 요 사각근을 치료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사각 뭐요? 이제 병원을 가셔서 어머니의 증상을 말씀을 하시면은 네네. 의사 선생님께서 요 부분에 맞춰서 잘 치료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증상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병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제가 병원에는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 되나요? 어머니 가까우신 한의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 한의원도 잘 보는 데가 있고 잘 못 보는 데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방송 끝나고 자세한 얘기 나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예. 어머님 저희가 두 분의 원장님 의견 한 번만 더 들어봤는데요. 물어볼게요. 네, 한 어떤 번만요.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기계를 높게 비는 게 낫나 얕게 비고 있나. 그래서 벽에 때문에 그랬다 소리 들어가고 벽에도 지금 안 비고 얇은 예, 이불을 어머니, 접어갖고 그거는요. 비고 네. 있어요. 네, 네네. 어머니 경추 사진을 봐야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경추 아, 네. 사진을 보고 그 회전, 그러니까 일자인지 너무 전만이 됐는지에 따라서 그 티칭을 각각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베개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젊으신 분인 30대죠. 젊으신 분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무릎에서 통증이 느껴지면 나 관절염에 걸린 거 아닐까라고 먼저 걱정들 하시잖아요. 하지만 30대에서는 관절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의 이상 내지는 연골의 이상 그런 부분보다는 근육의 이상으로 인해서 무릎에 통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상을 들어보니 계단에 내려갈 때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그 청취를 들어봐야겠죠. 뭐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계단을
봤을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 이 다리 뒤에 있는 대퇴 이두근, 우리가 다리가 있으면 앞에 사두근이라는 가장 이제 두꺼운 근육들이 있는 반면에 뒤쪽에도 가장 두꺼운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 근육들이 이두근이라고 대퇴 이두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쪽 대퇴 이두근의 근육이 경직되거나 또는 피로가 쌓였을 때, 그럴 때 뼈에 달라붙어 있는 텐션, 잡아당기는 힘이 점점 세지면서 그 무릎 관절에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병의 시작은 근육의 피로도에서 나타났지만 증상은 관절염 내지는 뼈의 통증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관절의 연골 또는 염증, 뭐 이렇게 뼈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의 문제라면 빠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침치료, 그리고 만약에 가까운 관절낭에 염증이 있다면 약침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약침으로 염증을 다스리는 치료도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한의원 내원하셔서 치료하기 바랍니다. 네, 아버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월 달에 수술하셨다고요? 네네. 예, 걷는 건 가능하세요? 예, 걷는 거는 이렇게 뭐 좀 뛰진 못해도 예. 그냥 걸어 다녀요. 예, 그리고 아버님 수술 내용은 인공관절로 교체하신 수술이신지요? 네네네. 예, 예. 네. 지금 인공관절 교체하시고 7개월 정도가 지나신 건데요. 네네. 예, 7개월 정도 8개월 된 거죠. 지난 상태에서 아버님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74이에요. 예, 예. 지금 정상적인 과정이십니다. 지금 보통 60대 이후로는 네네. 예, 이제 수술 중에서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게 되시면 네. 예, 걷는 데는 보통 4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무릎이 90도 이상으로 굽히기 위해서는 보통 1년 가까이 걸립니다. 네. 예. 하지만 지금 이 자세, 그러니까 무릎이 굽혀야 양반다리가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 가능하신데 그런 점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관절이 자기의 몸에 적응되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많이 걸리는데 이를 네.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아버님께서 누워서 집에서 네. 누운 상태에서 네. 무릎 밑에다가 큼지막한 쿠션을 받쳐주시고 네. 예, 무릎을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요 네.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예, 이유는 우리가 무릎 운동을 생각하면 걷기 운동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무릎 관절 수술은 절대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누워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네네. 운동을 통해서 좀 더 근력이 붙으면 보다 회복이 빠르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네. 물론 수술로 인해서 이러한 아버님의 동작이 더딘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한의원에 오셔서 근육을 풀어주고 그리고 네. 수술 주변 무릎 유착된 거를 푸는 약침 치료를 받으신다면 좀 더 부드러운 증상으로 빠르게 개선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물론 뭐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보시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네. 어차피 이 기왕 수술을 하신 김에 좀 네. 더 1년이 지난 후에 움직임의 어떤 범위가 확보가 돼야 앞으로도 좋은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침치료, 약침치료를 꾸준하게 받으시는 게 네. 좋습니다. 아, 한의원은 그럼 아무 데나 가도 되는가요? 예,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병원에 찾아가셔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보다 이제 몇 가지 정도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아까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통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통과 동시에 약간 어지러운 증상도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얼굴에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으로만 이제 문제가 나타나면 얼굴이 약간 좌우 대칭이 안 맞는 것도 느껴지실 수가 있고요. 이게 최근 들어 조금 더 심해지게끔 보여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턱 관절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추에서 좀 위쪽에 나타날 경우에는 턱 관절 문제도 같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서 뭐 턱을 벌렸을 때 아프거나 딱소리가 나거나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디스크와는 다르게 이제 경추뿐만이 아니라 어깨나 이제 팔까지 전체적으로 많은 부위가 좀 아파지실 수가 있어요. 네. 디스크는 딱 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누르는 것과 달리 이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통증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개를 어떤 걸 비느냐에 따라서 또 증상이 이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베개를 베고 잠드는 게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뿐만 아니라 어깨, 손에서 약간 저림감, 그다음에 감각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들기가 좀 힘든 증상들도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네. 자세들이 많이 있죠. 네,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바른 특히 자세요? 이 네. 지금 현대에 와서 이 증상이 좀 더 많이 생겨난 이유는 우리 스마트폰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노트북이나 뭐 아니면 기타 컴퓨터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시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북목 같은 목이 앞으로 쭉 빠지는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경추의 이 C 커브라고 하는 경추 부분에 이 곡선이 유지가 되지 않고 그 부분이 일자로 쓰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각종 이제 경추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시게 되는데 이 똑바른 자세, 특히 의자에 앉았을 때 등받이에 등을 제대로 붙이고 정면을 딱 응시를 하실 수 있는 자세를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장시간 이제 컴퓨터 작업이라든지 업무를 보셔야 되거나 아니면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적어도 뭐 1시간 정도씩은 일을 하시다가 한 5분 정도는 쉬시면서 이 스트레칭을 전신적으로 해주시는 게 좀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까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하게 그 부위의 근육을 좀 이완시켜 주는 것도 즉각적으로는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폐경이 되시면서 갑자기 이제 없던 통증이 나타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네. 이 통증 이외에 폐경이 되시면서 좀 몸에 변화가 있으셨던 게 기억이 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네, 네, 이렇게 열이 오르거나 네, 그런 거는 있었고요. 네. 특별히 다른 증상은 없어요. 꼭 이 등 부위 외에 다른 곳에서의 통증은 나타나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네. 등 전체가 네, 아주 맞은 것처럼 아파서 잠도 깊이 못 자고 네, 아침에는 정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데 네. 일어나서 걷고 좀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나면 괜찮아져요. 혹시 뭐 최근 들어서 이 잠자는 뭐 위치가 뭐 조금 불편하셨다거나 이런 거 다른 기억은 없으시고 오로지 폐경 네, 이외에는 네. 변화는 없으신 것 같으신 거죠? 네, 네, 네. 이 골반이 틀어지신 거를 언제부터 느끼셨을까요? 아, 그거는 제가 좀 피아노를 오랫동안 네. 치고 또 애들을 가리키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진 자세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나 등 마사지나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등이 네네. 왼쪽은 좀 나와 있고 오른쪽은 좀 들어가 있다. 이게 등이. 혹시 이 증상으로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침 치료라든지 기타 처치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없었어요. 없으셨었어요? 네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순히 딱 원인이 폐경만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딱 그 이제 골반이 틀어진 것만이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하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폐경이라는 이제 여자 몸에서 이제 그런 이제 상태를 겪고 나면은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갖게 돼요. 네, 네. 그렇다 네. 보면은 원래 이 정도 통증에서는 견뎌졌던 그런 통증들이나 그런 이제 근육 흐름들이 이제 혈행 흐름들이 좀 많이 변화가 돼요. 원래 내 몸에서는 이 정도 무리가 있지 않았던 부분이 무리로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기타 이제 증상들이 원래대로라면은 버텨줄 수 있는 부분들이 버텨주지 못해서 나타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피아노를 이제 직업으로 꽤 오래 하셨다 보면은 근육이라든지 등 쪽 부분에 분명히 많이 무리가 오셨을 가능성이 좀 높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 마사지 받으실 때 보면 이 양쪽 등 높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시다는 네. 거 보면은 꼭 골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척추에서도 문제가 좀 많이 보여지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건강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상적인 이 재생 속도라든지 이럴 때에는 그거에 맞게 회복이 되셨는데 이게 갱년기라는 상태를 넘기고 나서 호르몬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그 몸 상태가 그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열이 오르거나 이런 증상들도 같이 있으시다는 걸로 보아서 이 갱년기에 맞는 적절한 이제 처치를 좀 받으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단 등 부위에서 나타나는 통증은 일단 근육 쪽에 관련된 통증이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 네. 풀어줄 수 있는 침 치료나 부항 치료 같은 경우를 받으시는 것도 일단 즉각적으로 당장 좀 그 통증이 풀리셔야 또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 있고 네. 잠을 잘 자야 또 다시 몸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 악순환의 이 첫 번째 그 고리는 먼저 좀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 꼭 마사지만 고집하시지 마시고 마사지보다 더 이 근육을 더 이제 많이 자극을 해주고 그다음에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침 치료이기 때문에 마사지 말고 침 치료를 좀 한의원에 가셔서 받아주시는 것들을 좀 많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발이 저리 네네. 손발이 저린 것도 같은 증상인가요? 네, 같은 증상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 혈행 순환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갱년기를 지나고 나면은 여자 몸 그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혈행 순환이 좀 말단으로 가는 게 부족해진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게 이제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이 갱년기에 맞는 이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서 침 치료를 하시는 거고요. 일단은 당장 급한 불은 이 등통증이기 때문에 이 등통증은 꼭 가까운 데 한의원 가셔서 침 치료라도 먼저 받아주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